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만성적인 전신 통증입니다. 자, 치료 사례부터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5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제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원장님 어디가 아프냐고요?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부터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팔, 다리,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다 쑤셔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도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 B씨입니다. B씨 역시도 전신이 다 아파서 병원도 7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만 수백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도 진통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고, 저는 혼자 사는데 밤만 되면 더 심해져서 자다가도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신 근육 관절 통증 때문에 애를 먹는 환자들은 대부분 방금 전 말씀드렸던 두 환자 사례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나 다른 병원 검사에서는 구조적인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도 환자분들은 이렇게 온몸이 쑤셔요, 온몸이 아파요 라고 전신 통증을 계속 호소를 합니다. 때로는 이런 통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칼로 벤 듯한 그런 통증도 있고, 때로는 약하게 이렇게 화상을 입은 듯한 얼얼한 그런 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송곳이나 바늘 같은 것으로 콕콕 찌르는 통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를 가면 아픈 부위마다 일일이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련 검사를 해보고 또 그 병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도수 치료라든지 마취 통증 주사에 실제로 또 허리 수술이나 목 수술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아픈 증상은 잘 좋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일반 진통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를 않죠.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약을 많이 먹게 되죠. 용량도 더 높이게 되고. 그래서 리리카라든지 신발타, 뉴론틴 같은 신경병증성 진통제를 또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먹어도 또 효과가 없게 되면 나중엔 결국은 트라마돌 같은 중증 진통제, 즉 암 환자들에게 쓰는 그런 중증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들이 대부분 진통제가 효과가 없게 되면 병원에서는 우울증 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정신과 약들을 같이 섞어서 처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50대 여성 A씨도 처음에는 다른 건 이상이 없고 허리 디스크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좀 먹으면서 허리 치료를 계속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뒤로는 허리는 조금 덜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종아리나 다리가 더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얼마 뒤에는 등 뒤쪽이나 팔까지 더 아파진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온몸이 다 쑤시고 온몸이 다 아프고 아픈 부위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는 결국 병원에서는 마취 통증 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딱 주사를 맞고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 바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신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효과는 딱 3일 정도 뿐이었다는 게 문제죠. 말 그대로 마취 통증 주사였던 겁니다. 그 뒤부터는 다시 주사 약효가 떨어지고 난 뒤부터는 다시 아프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통증 강도가 더 심해졌고 또 부위도 점점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주사 맞는 순간에 온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와서 그 뒤로는 주사 맞는 게 겁이 나서 치료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A씨는 일반 진통제가 안 들어서 신경병증성 진통제를 쓰다가 또 심한 날은 암 환자용 중증 진통제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런 약을 먹어도 진통 효과는
몇 시간이 지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A씨는 몸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원래 하던 일인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A씨처럼 이렇게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쑤셔요 라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아픈 부위마다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반복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낫질 않는 걸까요? 이런 경우 중에는 신경쇠약에 의한 자율신경 과민 반응이 섬유근육통이나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무언가 불안, 긴장, 걱정, 염려, 때로는 억압된 분노나 우울 등의 정서적인 자극이 계속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면 신체화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병이나 불안신경증, 우울증 증세를 함께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고생이나 내적 갈등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뇌에서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율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율신경이 다시 전신에 있는 이런 근육과 혈관들을 수축,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의 말초신경도 과민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때문에 운동 부상이라든지 무리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온몸 근육이 여기저기서 수축, 긴장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미세한 말초신경들도 자극을 받게 되면서 때로는 화끈거림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때로는 먹먹한 무감각이라든지 때로는 콕콕 찌르는 느낌이라든지 때로는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느낌 등의 다양한 감각 이상들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씨 역시도 운동 부상이나 노동 부상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신경쇠약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전신근력, 팔근력을 특히 많이 쓰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이나 일을 할 때 쓰는 특정 부위에만 아픈 게 아닙니다. 때로는 또 왼쪽이 아팠다가 때로는 또 오른쪽이 아팠다가 때로는 등이 아팠다가 때로는 엉덩이나 고관절 쪽이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막 옮겨 다니듯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신경쇠약 패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낮에는 덜하다가 밤이 되면 또 갑자기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픈 부위나 양상이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게 바로 신경쇠약 원인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만약 허리 디스크 문제라고 하면 한쪽 다리 쪽으로만 저림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지 이런 식으로 온몸이 다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통증이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경쇠약인 거죠. 그리고 통증 양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화끈거림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이런 감각 이상 증상들도 잘 나타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씨의 경우에는 화병과 불안신경증이 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A씨는 점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몸과 마음의 한계를 느껴온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데다가 또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 동료들하고도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떨까요? 좀 당장이라도 좀 그만둬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또 남편이 1년 넘게 직장을 그만둔 뒤로 재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자꾸 쉬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안 상황과 직장 갈등 상황이 진퇴양난으로 겹친 상황에서 바로 뇌 과부하가 쌓이게 되고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억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화병 증상으로도 또 이어진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이런 힘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자꾸 커졌던 거죠. 그래서 화병과 불안신경증이 이런 신체화 증상들을 자꾸 만들어낸 겁니다. 60대 남성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저는 밤만 되면 유난히 온몸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외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동안에는 아픈 거를 몇 시간씩도 못 느끼고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집에 딱 들어와서 얼마 안 있으면 통증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는 침대 바닥에 이렇게 살에 닿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 살 닿는 부분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다시 또 깨버립니다. 왜 이렇게 B씨는 낮에는 덜해지다가 또 밤만 되면 이렇게 유난히 심해지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패턴 역시도 어떤 근육의 부상이라든지 구조적인 손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병적 원인이 아니고 바로 신경쇠약에서 잘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B씨 사연의 경우는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 요인이 약해지죠. 하지만 아내와 사별한 뒤로 혼자 지내는데 이제 밤에 집에 혼자 들어오면 불안, 긴장도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밤에 혼자 잠들고 또 특히 밤에 잠을 잘 때는 B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혼자 자는데 내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밤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나를 지켜주나 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불안이나 긴장, 걱정들이 몸은 오히려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신경쇠약 자극들은 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신경쇠약 반응들이 이렇게 침대 바닥에 누워서 몸이 닿기만 해도 그 닿는 부위가 하나하나 다 아파지는 양상으로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사람처럼 온몸이 다 아파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고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심지어 정신과 약까지 쓰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나중에는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고 또 약을 끊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문제라고 해서 진통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 방향을 바꿔봐야 됩니다. 바로 신경쇠약을 보강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 전신 근육과 혈관의 수축 정도가 덜해집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도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진통제 혹은 더 강한 진통제를 써서 이미 생긴 통증을 제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아니라 통증 자체를 덜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 여러 부위에 함께 나타나던 신경쇠약 증상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런 전신 통증 환자들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귀 인명, 눈 불편함, 목 이물감, 혀 건조증,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각종 신경성 위장병, 땀 분비나 체온의 이상 변화, 또 근육 긴장으로 인한 저림이나 떨림, 마비감, 힘 빠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 이면에는 때로는 이렇게 뇌과부하가 올 수 있는 상황, 즉 가족 갈등이나 직장 및 대인 갈등, 때로는 돈 문제나 사업 불안 때문에, 때로는 가족 문제라든지 가족 봉양 문제라든지 육아 부담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갈등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만 은밀한 내적 갈등 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없다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이 길어지던 과정에서 어느 날 불쑥 이런 전신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의 형태로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밀한 내적 갈등에 대한 마음 정리나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 해나가면 진통제 사용량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진통제 없이도 신경쇠약 한약만으로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100일 뒤 작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